반갑습니다. 소영입니다. 주식이 다시 삼성 포인트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ING입니다. 미국민 전체 자산의 70%는 주식입니다. 국내 개인들의 전체 자산의 70%는 부동산입니다. 이제 이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가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고 주식 투자 자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개인들도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2021년,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에도 더 좋은 주식의 환경들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보시면 비성코리아가 67만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12월 9일 드디어 기관 물건이 출연됐습니다. 기관 물건이 나오면서 그동안 기관 물건을 계약한 사람들에게 비성코리아 주식이 전달되었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출렁한 모습을 보였지만 비성코리아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미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성코리아와 두나무를 비교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데 비성코리아는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다. 두나무는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시가총액 현재 3조를 못 넘고 있습니다. 비성코리아가. 그러나 두나무는 19조를 넘고 있습니다. 조만간 비썸이 2021년 결산을 발표하겠죠. 상당히 높은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썸코리아는 내년 2022년 1월 달에는 상당히 가격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매각의 절차상으로 봤을 때 주인은 바뀌지 않고 주식만 넘어가는 희한한 매각 절차가 매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톤브리지 캐피탈이 드디어 매각 절차를 완료를 했고, 그러나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아마 매수자가 조만간 직상장을 발표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개인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지만 주식이 2만원에서 2만 5천원을 달려가고 있는 주식을 12,000원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 뜻은 경영진들의 무책임한 비상장 주식의 투자자들을 무시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디프렌드가 이렇게 1,000억 가까이 영업순이익을 내는 회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미숙하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상당히 내실이 좋은 회사인 걸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죠. 상당히 돈은 많이 있지만 회사의 경영인들은 정말로 다시금 개인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주식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프렌드가 시장에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이런 형태의 회사의 매각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나 바디프렌드 12,800원대라면 상당히 매력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호도 다시 한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건 상장으로 가건 분명히 길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감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12,800원 적극 매수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바 리퍼블릭가 단기적으로 10만원에서 16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일시적인 조정을 거쳤지만 다시 이번 주에는 14만원대를 대탈환했습니다. 웬마몰레오 변동 없습니다. 이런 비상장 회사들은 실은 정중동 상태입니다. 2021년 마무리 단계에서는 기관도 이럴 때는 투자를 멈춥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도 한 번쯤은 뒤돌아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달리는 말에서 가끔 내린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뒤따라오는 영혼을 기다리기 위해서 말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혹시나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우리가 2021년에 주식을 편입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소식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에서 상당히 오랜만에 보기 좋은 미담이네요. 이스타항공 주식거래 순매수 금액 전액을 보상한다. 이스타항공이 법원의 인가 결정에 의해서 전량 무상 소각 처리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실은 비상장이면 정부의 비대위 책임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소 입장에서도 인지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인지한 이후 그 안에 거래됐던 부분을 전액 리콜 받아준다는 서울거래소의 신선한 결정은 다시 한번 박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장외주식 중개 플랫폼으로서 정보 비대 친성의 완화, 안전거래 환경 조성 등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거래 종목수가 200개로 줄이고 거래 유의 종목을 지정해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에 어떻게 보면 정말 알짜배기 기업들만 거래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일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모습도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수수료는 제로입니다. 정부로도 비상장은 현재 수수료가 1%씩 양쪽으로 합치면 2%가 되겠죠.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도 험웨이드와 험웨이스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고브로드 비상장도 험웨이드와 험웨이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자동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 장애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버로드 비상장이 삼성증권과 유탁 운영되고 있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색채가 있습니다. 그 색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수료를 받은 만큼의 장애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장애 가격이 10만 원 할 때 500원에 직원들에게 대여를 했죠.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8%가 현재 시장 하나 50만 원 합니다. 이 주식을 100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 뜻은 직원들이 사기 진작이겠죠. 그래서 스타트업에 정말 인재들이 모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가격을 영향을 미치냐?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스톡옵션의 가격에는 장애 주식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죠. 내년 상반기에 가겠다는 거죠. 대여주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탁금 없이 코넥스가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KOT 상당히 밀고 있는데 드디어 애탁금 3천만 원 없어도 코넥스를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넥스의 선두였죠. 시가총액 1인 툴젠이 코스닥으로 보내면서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걸림돌이 있습니다. 애탁금이 걸림돌이었는데 드디어 이 애탁금 3천만 원 없애고 누구나 쉽게 투자하는 코넥스 시장이 되었습니다. 좀 반가운 일이죠.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네요. 당연히 통과하겠죠. 이런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에도 가겠죠. 이런 대여주들이 쏙쏙 등장합니다. SH닷컴, 마켓컬리 이런 기업들도 내년 상반기에 상장하는 대여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Q&A를 보내왔습니다. 아마 다음 방송이 2021년 마지막 방송이겠고 아마 장애주식 10대 뉴스를 발표하겠죠. 또한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들의 1년 성과를 한번 보겠죠. 2021년 한 해 동안 5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수천 개의 장애주식에서 왜 5개를 추천했나? 안전하게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게 가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Q&A를 통해서 질문한 것들 오늘 방송으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누닛, 비바, EVR 등으로 수익 중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 소장님이 언급하신 스코넷 엔터테인먼트 종목처럼 상장 예비심사 청구 후 결정이 늦어지는 종목은 문제가 있어 결정이 늦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음 투자 반드시 참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요청을 했네요. 스코넷 엔터테인먼트가 6월 달에 청구했으니까 현재 주가로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청구한 종목들은 3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5개월, 6개월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스코넷 엔터테인먼트에 여러 가지 정정 요구사항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은 공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코넷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기본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라 서류 절차의 미비라든가 또는 재무적 미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코넷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스코넷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거라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리바이오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리바이오가 기본적으로 현재 내년에 바이오 주식에 상장되는 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매 관련해서도 현재 이상에서 상당히 치매 치료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땡땡이 나무 열매 추출물로 다이어트 시장에도 정전을 하고 있다. 파이프라임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죠. 아리바이오는 주식의 상장 절차에 남아있는 상승 구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영상 보면서 장애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돼 공부 중에 GNT 파마라는 종목이 아주 유망하고 좋아 보여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GNT 파마는 어떤 방어를 할지 무척이나 궁금하며 댓글 남겨봅니다. GNT 파마 영상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실은 GNT 파마가 이미 애완견들이라는 치매 약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아직 반응은 좀 미지근하죠. GNT 파마가 치매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상당히 독보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동안에 GNT 파마에 대해서 쉽게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GNT 파마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GNT 파마가 기존에 있던 나쁜 소식들을 다 일소에 제거하고 제발 2022년도에는 상장의 노크를 두드리기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놓고 좋다, 나쁘다는 표현을 요즘 쉽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올려주는 종목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어떤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도 조금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NT 파마는 투자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큐라티스 EVR 사서 꾸준히 수익 중입니다. 감사드리고 넷마블레고랑 삼성메디슨 설명 부탁드립니다. 넷마블레고 좋죠. 자진 처리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즈 시장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17,000원대에서 15,000원, 특히 15,000원대 오면 꾸준히 매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메디슨 정말 오랫동안 시장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글까지 썼습니다. 삼성메디슨은 상장이 답이다. 상장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개인들의 주식을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삼성메디슨의 주주는 거의 20년 가까이 주주로서 비상장에 있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삼성메디슨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의료기기 시장에서 특히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장 형태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천인 오토모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을 말하기는 좀 어려운 주식입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보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이 물건을 만들지 않고 렌즈를 수입해서 판매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곳인데 이 회사가 요즘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구입하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고 심지어 이런 주식을 사라고 전화까지 받았다고 저희가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주식을 편입한 개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이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편입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는 이렇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는 증거보로 미상장이나 하팔 커뮤니케이션 여러 곳에서 가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사들의 상장 여부를 가기 위해서는 내부감사 기관이 선정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1년 안에 상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형태가 현재 주주의 구성이라든가 이 투자의 기간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천일 오토모빌은 노코멘트를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천일 오토모빌을 투자하지 않는 것처럼 언페이스 SC 회사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회사는 투자하지 않는다. 에이브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소개도 않지만 투자도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보다 더 좋은 종목들은 시장에 정말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추천으로 야나두를 매입한 수강생입니다. 나쁜 흐름을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명의개서 형태로 소식이 너무 없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라는 우려 섞인 댓글이 하나 있네요. 야나두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아마 2022년에는 충분히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명의개서 이후 액면분할 해야겠죠. 통일주권도 발행을 해야 됐고 심사를 청구해야겠죠. 심사가 승인 나겠죠. 그리고 상장의 절차. 어떻게 보면 야나두는 아주 새거진 회사입니다. 뉴 회사죠. 야나두가 상장 절차, 그 다음에 통일주권의 절차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구간마다 여러분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나빠 보이지 않다. 기다리면 답이 있다. 이런 주식입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수장님 늘 감사합니다. 두나무를 50만원에 취득하는 3년 만기 펀드가 있다면 투자할 만할까요? 부담 없이 의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두나무를 50만원에 3년 만기 펀드에 가입한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자산이 앞으로 올라간다면 두나무가 국내 시장의 독보적 1위 아니겠습니까? 버피트가 코인베이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곳이 바로 두나무입니다. 두나무, 빗썸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이 지속될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편하게 편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소장님, 장외주식을 먼저 본인 주식계좌에 선입고 받고 나서 후불로 결제하는 장외주식 거래가 합법 맞나요? 예, 맞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합법이지만 장외 중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주식이 정말 내년에 상장됩니다. 좋아집니다. 업체의 직원을 두고는 무인가 거래 업체입니다. 이럴 때는 불법이겠죠. 그러나 개인 간의 거래는 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전화와서 이런 형태로 광고를 많이 하네요. 주식을 먼저 주는 거라서 합법이라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주식을 먼저 주겠죠. 얼마나 주식이 나쁜 주식을 먼저 주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상대매매 아닙니까? 장외주식은 사정에서 구할 때 그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얼마나 주식이 안 좋으면
이 주식을 먼저 줄 테니까 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주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장외 주식은 정말 모르고 들어오면 큰일 나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알고 봤을 때 장외 주식만큼 매력적인 시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